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멘트를 하고 북리뷰를 시작하는데 커피를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길래 이럴까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아산병원의 교수를 소개하는 AMC 인사이트에서 제 소개를 보시면 커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도 하루에 5잔에서 6잔 이상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리뷰로는 커피 관련 서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커피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카페 플래너 협회 회장이고 사나이 학원 카페 키친 학원장인 도미타 사나이 님이 저술한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내리는 책입니다. 커피 관련해서 몇몇 책을 구입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책은 커피에 관한 지식과 실제 집에서 카페에 부럽지 않을 만큼 수준의 이른바 베리에이션 커피를 만드는 레시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 레시피는 없네요.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집에서 마시는 맛있는 커피의 조건. 2장, 원두 선택하고 분쇄하기. 3장, 맛있게 추출하기. 4장, 커피 더 맛있게 즐기기. 5장, 베리에이션 커피 디저트 레시피. 6장, 맛있는 원두 찾기까지 우리같이 평범한 커피 애호가들이 집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두 고르는 법, 커피 추출 조건에 따른 차이, 커피 맛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설탕, 물, 크림, 커피잔을 고르는 법 등 지금까지 집에 커피에 관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 한 권 정도 사놓으시면 웬만한 정보는 쉽게 찾아보고 얻으실 것으로 생각해 추천해드립니다. 자, 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커피의 건강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알고 마실수록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잘 알지 못하고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먼저 카페인 이야기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통의 각성제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입니다.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하면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카페인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합법적이고 규제가 없죠. 카페인은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하여 중추신경 흥분작용을 하며 각성 상태와 기분이 들뜨고 좋아지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혈압을 상승시키고 가슴 두근거림을 일으키며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죠. 카페인은 머리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감소시키는데 돌려 말하면 주중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커피를 물처럼 들이키다가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커피를 안 마시면 오히려 머리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머리 아프신 분들은 주말에도 커피 몇 잔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주중에 커피를 줄이십시오. 또한 카페인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하는데 아데노신은 글루타민산과 도파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각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졸음이 달아납니다. 카페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400mg입니다. 카페인은 커피가 물과 만나 추출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용출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잔 기준으로 볼 때 찬물에 오랫동안 추출하는 콜드브루가 212mg, 핸드드립 커피가 200mg, 아메리카노가 125mg, 에스프레소가 75mg입니다. 보통 에스프레소가 매우 쓰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을 것 같지만 빨리 추출하고 커피 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카페인 양이 다른 커피에 비해 적습니다. 그러면 카페인을 얼마나 마시면 우리 몸에 해로울까요? 사람에게 카페인의 치사량은 10g입니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80잔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양이죠. 저는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 메니에르병이나 편두통성 어지러움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디카페인 커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각성 효과만 없을 뿐 커피 본래 풍미를 즐기는 데는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의 지방산 이야기입니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조직에서 다양한 지방산들이 유리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로스팅된 원두 표면에는 리놀산, 올레인산, 카우엘, 카페스톨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막 내린 에스프레소의 크레마 역시 여러 지방산이 모인 카페올이 주성분이죠. 이러한 커피의 지방산 중에 카페스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사람에서 카페스톨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담즙의 생성을 방해하여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위험도를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20세에서 79세의 남녀 50만 8,747명을 대상으로 20년 정도 추적 관찰 및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정리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 모두 핸드드립 커피처럼 종이 필터에 커피를 걸러서 마시는 사람이 에스프레소처럼 직접 내려서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심장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하루에 9잔 이상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람들이 특히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하루에 4잔 이하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오히려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보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필터로 커피에 카페인스토 성분을 걸러주는 핸드드립 커피가 그렇지 않은 에스프레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나 평소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핸드드립 커피를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부터 아메리카노 끊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카페인스톨이 몸에 절대로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니죠. 역시 많은 연구에서 카페인스톨과 카와일 같은 커피의 지방산이 항염증 효과와 함께 간 보호, 항암작용, 당뇨,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없는 분은 굳이 가려서 드실 필요가 없고, 가급적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원두로 내려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매일 하루에 에스프레소 9잔 이상 드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내가 마시는 커피가 좋은 커피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커피의 로스팅 이야기입니다. 커피 생두를 다양한 정도의 로스팅을 통해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스팅이란 커피 생두에 열을 가해서 원두의 세포 조직을 분해 파괴시켜서 색상, 맛, 향미, 성분을 발현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약하게 볶거나 강하게 볶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로스팅 레벨이 존재하고 대략 8단계로 구분됩니다. 약하게 볶은 원두는 신맛이 강하고 특유의 향이 있는데, 크림이나 설탕을 넣으면 커피 향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블랙 커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다크 로스팅인 경우에는 신맛이 줄고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설탕이나 크림을 타서 마셔도 커피 자체의 풍미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빠르게 변질되어 커피 맛을 변화시키는데, 이를 산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로스팅한 뒤 2주 이내에 마시는 것이 좋고요.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와 미국에서 마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맛이 과연 같을까요? 스타벅스는 원두의 로스팅을 전량 미국의 시애틀에서 한다고 합니다. 배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2주는 당연히 넘겠죠. 스타벅스 측에서는 8개월은 문제없도록 특수 포장을 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커피를 안 마시고 가급적 집 근처에 있는 직접 로스팅하는 가게의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죠. 확실히 같은 아메리카노가 아닙니다. 2013년 11월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인 FDA에서는 특히 다크 로스팅한 커피에 아크릴 아마이드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 등의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로스팅하면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걱정되면 산미가 풍부한 약하게 로스팅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커피에 발암 경고문을 더 이상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커피에 아크릴 아마이드가 걱정될 정도라면 고기도 구워 먹지 말고 익혀 먹어야죠.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제대로 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기기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그리고 보니 이 책에 대한 저희 평가를 해야 되는군요. 이 책에 대한 저희 평가는요, 커피 관련 책이니까 후하게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